미국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급여세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올해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 여권 말소 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52,000달러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보건국이 전자담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급여세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경기 침체 논란을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백악관에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실제로 이날 관련 회의를 갖고 급여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세제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 내 핵심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 우려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며 다른 세제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급여 생활자의 월급의 6.2%를 걷어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쓰는 급여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중상층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정책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외환 위기 후 경기 회복이 더디자 2011년, 2012년 급여세를 4.2%로 낮춰 이를 통해 한 해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근로자들의 소비 활동을 진작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공식 성명에서 감세안을 검토 중이나 현 시점에서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연방관보에 게재될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들에게 체포와 장기 구금에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 여권 말소 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52,000달러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40만 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국무부에도 그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내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세청과 체납 세금의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 협상, 행정소송, 배우자 면책 등의 경우입니다. IRS는 지난해에는 5만 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여권 사용을 제한한 바 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여권 제한 체납률을 지난해에 비해 1,000달러 늘어난 5만 2,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지난해 220명의 체납자로부터 총 1,15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7월 13일 기준으로 1,400명 이상이 IRS와 세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세금 연체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 입국은 가능하며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 여권 정보센터로 하면 됩니다.
뉴욕주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뉴욕주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디자인을 새 차량 번호판으로 선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뉴욕주의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9월 2일까지이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 디자인 후보는 모두 5가지로 흰색 바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란 단어 대신 더욱더 높이라는 뜻을 가진 뉴욕주 포 엑셀시오르가 기재되어 있으며 배경 그림으로는 자유의 여신상과 뉴 테판즈 브릿지, 나이아가라 폭포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새 번호판은 각 지역 차량국뿐 아니라 온라인과 전화, 우편으로도 주문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2개에 $25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새 번호판은 신규 차량 등록 외에도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되며 $20를 추가로 지불하면 현재 차량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약 10년 주기로 새로운 차량 번호판을 선보이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황금색과 남색으로 디자인된 엠파이어 골드 번호판은 내년 4월부터 발급이 중단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보건국이 최근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 전자담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전자담배 이용자 중 폐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11건 보고됐다며 주 전역에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뉴저지주 보건국 역시 이달 들어 17세에서 35세 사이의 주민 9명이 전자담배 흡연 이후 심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병력이 없고 전자담배를 이용했던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보건국은 각 로컬 보건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국은 전자담배 흡연이 폐 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인지의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는 니코틴 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뉴욕 뉴저지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94명이 전자담배 이용 후 심한 폐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올해 4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41만 명을 넘어선 2017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어제 올해 한국에서 뉴욕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41만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23만 5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매년 수만 명씩 늘면서 2014년 30만 명대를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도 38만 8천 명보다 7.2% 늘어난 41만 6천 명을 기록하며 뉴욕시가 한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뉴욕시 한국인 관광객 수는 125만 9천 명을 기록한 영국, 110만 7천 명을 기록한 중국, 그리고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에 이어 11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08년부터 시행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한미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특히 관광 목적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유학생들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뉴욕시 전체 관광객이 6,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로 10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예술대학이 이 학교 출신 중견화가 김원숙 씨의 이름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단과대학에 한국인 이름이 붙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리노이 중부 노멀에 위치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학교 출신 한인 중견화가 김원숙 씨가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예술대학 공식 명칭을 김 작가 이름을 따 명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다음 달 12일 명명식을 열고 새 이름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작가의 측근에 따르면 김원숙 칼리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70년대 홍익대학교 미대에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김 작가는 1972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에 입학했으며 1976년 예술 석사에 이어 1978년 예술 실기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2010년 일리노이 주립예술대학 명예전당에 입성했으며 지난 2월 미술계에 대한 공헌도를 다시 인정받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김 작가가 회화, 소묘, 판화, 조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며 세계 각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역량 있는 중견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1995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예술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교와 인연을 꾸준히 이어온 김 작가는 2015년에는 김원숙 장학금을 발족하고 후배들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뉴욕과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을 오가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빈민층 거주지에서 여성 건강과 관련한 보건소 역할을 해오고 있는 민간기구 가족계획연맹이 낙태 추천 포기를 조건으로 한 연방 지원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온 가족계획연맹이 최근까지 연 6천만 달러를 받아온 연방보건복지부 예산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맹은 피임, 임신 테스트, 유방암, 성병 검사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실시해 여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클리닉 방문 상담자는 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600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연맹은 한 해 30만 건이 넘는 낙태를 시술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 여러 지역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 역할을 해와 그만큼 낙태 반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판과 물리적 공격을 심하게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보건부는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받으려면 면담자에게 추천 소견서를 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연맹은 낙태 추천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연방 지원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계획연맹은 국제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총 예산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이번에 포기한 프로그램 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과 장애 의료 보조 연방 예산인 메디케이드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5대4 판결로 24주 내 낙태가 합법화됐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남부와 중서부 10개 주에서 이유 불문, 태아 심장 박동이 들리는 8주 후 낙태를 금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바마 헬스케어 법 조항을 고쳐 종교적 이유로 고용주가 종업원 건강보험에서 낙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칼 스테이트 플러튼 대학 캠퍼스에서 개학 첫날부터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캠퍼스 내 칼리지팍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직원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CSU 플러튼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었지만 최근 유학생 오피스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don't know. It could be. There could be a lot of things that are the reason for this incident occurring. Like I said, there was numerous stab wounds, and that'll certainly be part of our investigation to see what the motive could be. At this point, we do not know. 한편 용의자가 한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시안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캠퍼스 인근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들이 발견돼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곤충 방역국은 놀스리지와 리시다, 카슨, 시그널 힐 등 LA 카운티 지역 4곳에서 발견된 모기를 채집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고온에서 모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주민들은 야외 활동 시 환경보호구 EPA에 등록된 활성 성분이 함유된 해충 퇴치제를 피부와 옷에 반드시 뿌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10명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감염 환자는 2명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최대 100명을 살해하겠다는 대규모 총기 난사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용의자 트리스탄 스콧 윅스를 체포했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윅스가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WKMJ-TV는 윅스가 테이토나 비치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윅스는 경찰에게 자신은 화기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 총기 살상은 환상과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9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고 그중 57명이 비자를 받았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 가운데 51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았으며 5명은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뉴욕시 최초로 지역 화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우선 오는 24일 플러싱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축제 플러싱 나일 앤 아웃 행사에서 지역 화폐를 시범적으로 유통시켜 본 뒤 플러싱 지역 모든 업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지역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플러싱 나일 앤 아웃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뉴저지주 린덴월드의 통근 열차역 밖에 서 있는 승합차 안에서 생후 22개월 여아가 무더위 속에 방치돼 숨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떠한 타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38명의 어린이들이 차량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